번만 제대로 개념을 잡아도 점수가 확 오르는 게 문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긍정은지쌤입니다. 오늘은요, 문법 왕초보가 꼭 봐야 할 영상이죠. 우리 고등학교 시험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리 이 영상 보시고 문법에 대한 두려움 다 잊어버리시고 문법 공부 꼭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며칠 전에 제가 좋아하는 좀비 영화를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밖에 엄청나게 무서운 좀비들이 와글와글해요. 막 드글드글 거리면서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막 괴성도 지르고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총을 이제 장전을 해놓고 이렇게 안고 자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저거 완전 우리인데? 우리 모습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비는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막 도망다니고 생존하고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비유를 가져왔냐면 우리 이 상황에서요. 총이나 총알 둘 다 있어야 내 목숨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총알만 있으면? 총만 있으면요? 아, 이러면 사실 싸우기가 힘들겠죠. 영어에서 총알은 단어입니다. 총알은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총알만 있으면요? 아마 산채로 갈기갈기 찢기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자, 그러면 이 총알을 넣는 이 총은 뭘까요? 바로 문법입니다. 우리가 문법이라는 좋은 총이 있으면요. 내가 단어를 많이 알게 되면 영어라는 좀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그러면 영어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친구들이 문법 되게 어려워해요. 그게 뭐 용어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문제라는 게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법이라는 게 사실 한 1년 정도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최소 6개월 정도 투자만 해도 쉽게 잡히고 사실 문법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틀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개념을 잡아도 점수가 확 오르는 게 문법입니다. 그리고 문법을 잘 알아야 해석이 매끄럽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법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게 본동사인지 아니면 과거분사인지 좀 헷갈려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해석이 막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감독해가 되는 거예요. 감독해, 감으로 하는 독해잖아. 단어는 아는데 대충 이런 뜻인가? 근데 가끔 이렇게 해설지를 보면 이게 너무 쪽팔려 이러면서 이거 완전 다른 해석인데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그 문법이 부족해서거든요. 문법 공부는요. 여러분 저는 혼자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혼자 문제집 사서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개념이 잡히고 난 후 아직은 나 영어 좀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는요. 반드시 추가 수업을 듣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추가 수업은 뭐 학원이 될 수 있고 과외가 될 수도 있고 뭐 EBS 무료 강의 인강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제 채널에도 문법 영상을 하나하나씩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 영상 참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추가 수업을 들어야 하느냐, 공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들어오는데 물론 우리 학교 선생님들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 고1인데 중학교 때 솔직히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나 지금 노베이스야 하는 경우는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약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못 따라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단계별대로 이제 문법이 차근차근 올라와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문법을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되어 있는 모양으로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수준이 낮은 내가 이해할 만한 영상으로 공부를 먼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문법은 반드시 알아야 이제 점수가 잡히는데요. 그 이유가 학교 내신 시험에서 굉장히 문법을 많이 묻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법을 알아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병인 서술형을 대비하려면 서술형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일정한 규칙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의 s가 왜 붙는지, 안 붙는 이유는 뭔지, 이건 왜 ing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끔 해주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는 반드시 추가 수업을 통해서 내 실력에 맞는 공부를 할 것. 내가 인강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인강을 들었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그 인강의 예문이 있을 거예요. 그 예문을 좀 뜯어보셔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문법 공부를 할 때 원리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원리도 중요하지만 이게 언어잖아요. 언어기 때문에 예문 없는 문법은 사실 완성된 문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예문들을 반드시 뜯어보고,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서 왜 ing가 썼지? 이 문장은 왜 pp가 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인강을 듣고 예문으로 공부했으면 그 예문을 반드시 외워두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예문이 너무 길다 싶으면요, 예를 들어 동명사다. 근데 동명사 예문이 있어요. 너무 길어. 그러면 조금 짧은 문장을 찾아서라도 내가 한 문법당 한 문장은 반드시 외워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 동명사란 이런 개념이야 라는 게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거든요. 예문을 하나라도 외우지 않는 친구들은 동명사 뭐였지? 분사 뭐였지? 언제 썼지? 이렇게 계속 까먹어요. 계속 까먹으니까 다시 공부해야 되고, 이게 되게 지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단문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예문을 암기하는 거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문제 풀 때 그 예문이 떠오르면 사실 베스트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강을 들었어요. 인강을 듣고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점이 뭐냐면요, 내가 이 인강을 끝까지 완강을 좀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냥 아주 짧게라도 괜찮으니까 짧게 듣고 그리고 바로 문제 풀고, 내가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내가 이 부분을 아는구나를 파악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만약에 틀렸어요. 만약에 이거 ing는 내 pp로 썼어. 그럼 틀렸으면 아이들이 바로 해설지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실수예요. 바로 해설지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게 아니고 해설지에서 설명 말고 답만 보는 거예요. 이게 PP래.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수업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그 정보, 그 이론을 기반으로 이게 이래서 정답이 ing구나, 정답이 pp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내 수준에 맞는 인터넷 강의 혹은 학원 과외, 그리고 긍정은지쌤 채널의 인강, 이런 것들을 듣는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인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예문을 암기한다. 아주 짧아도 좋으니 암기한다. 세 번째는 인강을 듣자마자 바로 관련 문제를 풀어본다. 자, 채점을 하고 나서 그 이유를 바로 해설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생각해보고, 내가 먼저 그 원리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답을 맞춰본다. 이런 순서대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 강의를 내가 다 완강을 했어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문제풀이 강의를 계속 듣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저는 그 다음에는 그냥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는 걸 추천해요. 근데 문제집이 두 가지 버전의 문제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집은요, 문법별로 나눠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명사는 동명사끼리, 분사는 분사끼리. 내가 정말 베이스가 없고 왕초보다 이러면 그런 문제집을 먼저 선택을 해서 동명사 문제는 이런 곳에서 나오는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함정을 파시는구나를 먼저 학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문제집을 다 끝났다 이러면 어떤 문법인지는 가르쳐주지 않고 통으로 문제 내는 케이스의 문제집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의고사 볼 때 1번이 줄 그어져 있고 2번이 줄 그어져 있고 이렇게 줄만 그어져 있지, 이게 동명사 관련 문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내가 이걸 어디를 봐야 되지? 이거는 무슨 문제지? 이건 분사 문제인가? 이건 동명사 문제인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문법별로 모아진 문제집을 풀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문제집을 풀어보시는데, 이때도 팁이 있어요. 그냥 문제를 풀지 말고요, 항상 생각하는 습관, 이거는 어떤 거 관련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 알고 싶으시면 제가 쓴 영어 3등급 벽을 뛰어넘는 아웃풋 공부법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식 그대로 하면 문법 무조건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만이 점수를 올립니다. 이 영상 보시고 반드시 단 한 문제라도 문법 푸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긍정은지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바이바이.